후지산은 좌우대칭의 매우 아름다운 화산입니다. 이러한 경사가 급한 원추형의 화산을 성층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층화산은 실은 중력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런 키가 큰 화산들은 피할 수 없는 공통적인 운명이 있습니다. 즉, 키가 큰 화산은 언젠가 붕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산체 붕괴라고 합니다. 후지산 역시 중력의 작용에 의해 산체 붕괴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화산의 산체 붕괴는 발생 빈도가 매우 적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실은 후지산은 과거 3만 년 사이에 산체 붕괴가 6번이나 발생했습니다. 3만 년에 6번이라면 화산의 일생이 수십만 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긴 지질 시대를 통해 화산의 산체가 붕괴하는 것은 그다지 드문 현상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지산은 가장 최근에는 약 2900년 전에 산체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후지산 동쪽 산록이 3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서 붕괴되었습니다. 산체가 붕괴하면 각각의 블록이 암설 사태가 되어 시속 200km의 속도로 돌진해 내려갑니다. 그 암설 사태 퇴적물이 지금도 동쪽 20km 떨어진 고텐바시에 최대 40m 두께로 두텁게 퇴적되어 있습니다. 화산의 산체가 붕괴하는 모습은 미국 서부 워싱턴주의 세인트 헬렌스 화산에서 관측되었습니다. 세인트 헬렌스 화산은 1980년 5월 18일 대분화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 산체 붕괴가 일어나고 그와 거의 동시에 화산 분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인트 헬렌스가 분화하기 전에 화산의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북쪽 사면이 혹과 같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화산학자들은 이 부분을 벌지라고 불렀습니다. 산이 부풀어 오른 부분, 팽창부죠. 이때 산체가 하루에도 2-3m씩 무려 150m까지 빠르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의 화산학자들은 처음에 이 부분이 팽창하는 현상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실은 그것이 바로 마그마의 출구, 새로운 분화구가 된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알게 됩니다. 드디어 북쪽 사면의 벌지에서 둑이 터지듯이 산체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증기 폭발이 시작됩니다. 산체 붕괴가 화산 분화의 방아쇠를 당긴 거죠. 연두색 부분이 산체 붕괴를 나타내고 있고 붉은색 부분이 측방 폭발의 모습입니다. 세인트 헬렌스에서는 수직 분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측방 폭발에 의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풍은 화쇄서지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산림을 한 방향으로 쓰러뜨렸습니다. 측방 폭발은 1956년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베즈이미아니 화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때도 역시 세인트 헬렌스와 마찬가지로 산체 붕괴와 암설 사태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베즈이미아니 화산은 분화가 끝난 뒤 3085m였던 산의 높이가 2882m로 200m나 낮아졌습니다. 세인트 헬렌스에서 붕괴한 상체는 암설 사태가 되어 산산조각이 나면서 시속 250km 이상의 속도로 산사면을 따라 25km까지 이동해 내려갔습니다. 이 암설 사태는 200채의 모텔과 별장 건물을 매몰시켰고 47개의 다리를 소실시키고 철도 24km, 고속도로 300km를 파괴시켰습니다. 대규모 산체 붕괴에 의해 세인트 헬렌스의 높이는 2950m에서 2550m로 400m나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의 정상에는 마제형 칼데라, 말끝 모양의 칼데라가 만들어졌습니다. 화산의 4분의 1이 암설 사태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겁니다. 분화가 끝난 뒤 화산의 앞마당에 최대 두께 60m의 작은 언덕 지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암설 사태 퇴적물이죠. 이러한 작은 언덕을 하머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지형을 흐름산 지형이라고 번역합니다. 산이 흘러서 거기까지 도달했다는 의미죠. 세인트 헬렌스 산에는 이러한 조그만 언덕
혹처럼 보이는 흐름산들이 수 킬로미터 멀리까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 흐름산들이 어떻게 하여 거기까지 이동했는가? 그것을 밝힌 화산학자가 있습니다. 해리 글리켄입니다. 글리켄은 당시 UC 산타바바라의 세계적인 화산학자 리처드 피셔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글리켄은 암설 사태로 흩어진 지형에 대해 놀랄 정도로 상세한 지도를 작성하고 분화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각각의 퇴적물의 출발점을 찾아내고 그것이 어떻게 하여 이동하여 현재 위치까지 왔는가를 조사한 겁니다. 미국 지질조사소의 전설이라 할 수 있는 화산학자 돈 스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 글리켄의 연구는 내가 아는 한 이러한 퇴적물의 연구로서 완벽했다. 글리켄의 연구는 화산화학 역사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걸출한 연구였습니다. 해리 글리켄의 연구에 의해 키가 큰 성층 화산은 방패를 엎어 놓은 것과 같은 평탄한 순상 화산에는 없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화산학자들이 그다지 인식하지 않았던 사실, 즉 키가 큰 화산은 결국 붕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 전 세계의 화산지대에서 흐름산 지형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흐름산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카리브해의 화산들, 그리고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산들은 완전히 균형 잡힌 좌우 대칭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화산들이 어떻게 산체 붕괴했다는 것인가? 답은 확실합니다. 화산은 붕괴해도 계속해서 재생을 합니다. 현재의 세인트 헬렌스는 그 재생 사이클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만 지나면 완전히 균형 잡힌 산체로서 살록에는 풍화한 흐름산을 남긴 채 조용히 서 있을 겁니다. 이 젊은 화산학자 해리 글리켄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산의 산체 붕괴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됩니다. 세인트 헬렌스는 화산 역시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산도 키가 너무 커지면 붕괴합니다. 세인트 헬렌스와 같이 화산 폭발에 의해 붕괴할 수도 있고 화산 분화를 하지 않아도 붕괴합니다. 이렇게 하여 라하르, 화쇄류와 같은 화산의 재해 목록에 새로운 재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이 산체 붕괴, 그리고 그에 따른 암설 사태입니다. 다시 후지산으로 돌아와서 후지산이 2900년 전에 산체 붕괴를 일으켰다고 했는데 후지산의 산체 붕괴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세인트 헬렌스에서는 마그마가 간입하면서 산체가 팽창하고 붕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산체 붕괴가 방아쇠가 되어 본격적인 분화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후지산이 산체 붕괴를 일으킨 그 시기에 후지산은 화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체 붕괴가 일어난 후에 후지산이 폭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후지산 산체 붕괴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난카이 트라프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라프 대지진에 의해 후지산을 뒤흔들고 이 거대한 화산의 연약 부분이 붕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후지산이 산체 붕괴할 확률은 1년에 0.02%입니다. 확률로는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일단 산체 붕괴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 막대합니다. 시즈오카 대학의 화산학자 코야마 마사토에 의하면 후지산의 상체 붕괴하여 암설 사태가 이동하는 경로는 대략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암설 사태는 계곡이나 낮은 지형을 따라 이동할 것입니다. 첫째는 후지 요시다에서 사가미하라로 이동하는 경로. 둘째는 과거 산체 붕괴가 일어났던 고텐바로 이동하는 경로. 세 번째가 후지노미야 후지로 이동해서 바다로 돌진해가는 경로입니다. 어느 경로든 신칸센, 도메이 고속도로가 절단되고 15만에서 4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지산 해저드 맵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저드 맵이라는 것은 화산 분화에 의한 피해를 예측하고 그 피해 범위를 지도에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기존의 해저드 맵에 새로이 산체 붕괴의 범위를 추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은 바이러스 확산과 올림픽 연기 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물밑에서는 후지산 산체 붕괴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